네, 안녕하십니까. 유석입니다. 일단 대신증권에서 올해 하반기 업종별로 그 사이클을 좀 이제 표로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거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실적 기준이 있고요. 이제 주가 기준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건데 일단 여기 이제 하반기에 이제 침체가 되는 분야가 있어요. 철강, 이제 해운 쪽. 아이고, 철강 이거 어떡합니까? 아,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 철강에 대해서 관세, 반덤핑을 세게 매기니까 지금 중국은 경기가 안 좋은데 철강 과잉 생산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수출길도 막히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철강 가격 하락했다는 지금 우리나라 후판 가격보다도 중국 제품이 20, 30%더 저렴하다라고 합니다. 그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뭐 이익을 볼 수 있는 집단도 있겠죠. 철강 회사들은 네 아무튼 조금 업체마다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고 해운 쪽은 침체기 결국 이제 지나서 이제 회복기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여기서 봐야 될 게 올해 이제 호황기가 돼가지고 이제 꺾이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금리 장사 잘해가지고 돈 장사 잘했죠. 예대 마진 잘 챙겼죠. 은행들. 어, 올해 6월 달에 원래는 당초 예고됐던 미국 금리 인하가 한 8월 달로 연기가 될 것 같다. 지금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가 돼버리면은 일단 그쵸.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뭐 은행 쪽에서는 아무래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통신 광고 쪽도 그렇고요. 자동차 쪽도 지금 다 좋았죠. 주가도 좋았고 요것도 이제 끝물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반도체도 이제 호황기에 이제 진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실적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주가에서 볼게요. 반도체는 네, 호황기 아예 끝물 거의 언더까지 와 있어요. 그렇죠. 실적은 이미 좋아질 거라고 판단돼서 주가부터 많이 올랐던 게 이제 반도체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소비재 쪽입니다. 여기 회복기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실적 기준 회복기에 있는 게 소비재 쪽이 좀 가까워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유통. 유통이 지금 무진장 쌉니다. 유통 뭐가 되겠습니까? 백화점주, 면세점주, 편의점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상장 이래 역대급 저평가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실적이 나쁜 것처럼 보였잖아요. 실적이 회복된다라는 거는 침체기에서 회복된다라는 얘기인데 아니요. 제가 지금 언급한 종목들은 실적마저도 굉장히 우수한 기업인데 주가는 지금 바닥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아무튼 유통 회복된다라고 하고 있고 의류도 지금 바닥을 지금 하고 있죠. 의류는 안타깝게 이게 실적이라는 게 이제 내수 시장에 조금 집중돼 있죠. 수출하는 의류 기업들은 많지 않죠. 근데 제가 저번에 찍어줬던 종목 있지 않습니까? 뭐죠? 감성 코퍼레이션, 스노우피크 의류 만든 거. 그것이 탑픽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오직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주가도 좀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죠. 그거 좀 잠깐 말씀 좀 드리고. 뭐, 가령 이런 거. 그냥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진단 좀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렇죠.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더 가야 됩니다.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이 국내뿐만 이제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이제 그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중국 시장에 일단 대리점 몇 개 좀 세우고 뭐 간 보는 시장이고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리점 확장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국내 시장에서도 이미 신생 브랜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스노우피크가 이제 오래된 50년 업력의 이제 일본 그 캠핑 장비죠. 근데 이제 어페럴 쪽으로 만든 것 그것은 이제 신선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내년도는 이제 중국, 대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본 이쪽으로 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은 ODM 기업, OEM 기업 말고는 단일 브랜드 기업으로서는 감성 코퍼레이션이 지금 탑픽입니다. 원픽이에요, 원픽. 탑픽도 아니고 원픽이에요. 혼자밖에 없어요. 그 의류 쪽은 이제 앞으로 살아난다. 영원무역, 한세실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해외 수출 쪽에서는 근데 OEM 쪽이고
주가도 의류 쪽은 올해 하반기에 6월 이후에 회복이 될 것 같다. 굉장히 싸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음식료. 음식료가 올해 또 소비재 쪽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유망주입니다. 이미 지금 시작됐죠? 보시면은 저번에 지금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죠? 한 달 안 됐어요. 한 달 안 됐죠. 보름 정도 됐나요? 네,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점도 오르네요. 그리고 두 번째 롯데 웰푸드. 옛날에 이제 롯데 제가 했죠. 이것도 이제 반등하고 그래서 원가는 하락하고 이제는 판가는 총선 뒤에는 판가를 이제 올릴 수 있는 이제 요건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기업들이 그동안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좀 같이 참여하느라고 비용 상승분을 판가에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일단 대표 종목 두 종목이 지금 수출 기업으로 이제 부각이 됐는데 다른 이제 후발되는 다른 중소형 음식료 기업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화장품주는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화장품주가 일단은 이쪽 그 소비재 쪽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화장품주가 좀 좋았죠. 그래서 한 달 전에 우리가 같이 공개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한번 볼까요? 일단은 코스맥스 같은 거 지금 뭐 거의 적정 주가까지 도달했어요. 목표가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코스맥스 PR 19 정도 주면은 네 지금 한 그래서 이 화장품주는 너무 단기에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단기에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목표가까지 상향된 상황에서 주가까지 이제 여기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속도가 좀 업사이드가 진짜 가파르잖아요. 그냥 직각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하반기 되면은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속도 조절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줄이는 게 맞죠. 파마리서치, 그쵸? 파마리서치는 아직 적정 주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또 목표가 상향이 또 나왔어요. 여기서 원래 목표가에 도달했는데 이건 좀 아닌데 PR 20까지 주는 건 아닌데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시장에서는 파마리서치에 대해서 PR 20까지 주고 있는데 이거는 한 18까지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욕심낼 필요는 없어요. 18. 그래서 앞으로 16만 원까지는 좀 더 갈 것 같다. 16만 원. 여기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이것도 들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여기까지 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왜냐면 다른 종목, 싼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유통기업이라든지 신세계 뭐 이런 기업들, GS 리테일 뭐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낫겠죠. 토니모리도 급하게 올라갔죠. 네, 오늘 올해 적정 주가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토니모리. 토니모리는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PR 16 정도 주면은 될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16 정도 되면은 9,700원 다 왔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좀 줄이는 게 좀 맞겠죠. 그러면 화장품주가 다 이렇게 올라갔고 그런데 에스테틱 피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소재 기업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톡스는 제가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보톡스는 서로 이제 지금 이 소송들이 다 몰려 있어가지고 대웅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웅제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종목들이 다 소송전에 휘말려 있고 주가도 비쌉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에스테틱에서는 지금 파마 리서치가 화장품 회사는 아니죠. 화장품도 팔지만은 일단 피부 재생 쪽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데 파마 리서치는 주가가 먼저 올라왔어요. 사실상 제가 파마 리서치를 후발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점은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는 아직 목표가에 아직 택도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목표가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오늘은 아직 안 오르고 앞으로 더 올라야 될 명분을 갖고 있는 휴메딕스를 말씀 좀 드릴게요. 휴메딕스가 지금 요 종목은 목표가가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목표가가. 왜냐면 지금 이 종목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출입니다. 뭐 다른 기업들도 수출이 증가하면 좋은데 그동안 휴메딕스는 2021년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몇 년 전까지는 국내 시장에서만 머물러서 고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중국부터 2021년도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 그 다음에 뭐 중동 쪽 그리고 아시아 쪽 이쪽에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수출이 왜 중요하냐면요. 휴메딕스가 필러를 만드는데 필러 가격이 판매 가격이 수출 가격이 두세 배가 국내 대비 더 비싸요.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면은 영업 이익률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가 좀 됩니다. 근데 올해 1분기 실적이 최근에 나오는데 수출액이 전년 대비 그냥 폭발했어요. 근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실적 발표가 1분기에 나왔는데 1분기 이후에 어떠한 증권사도 휴메딕스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수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것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을 위해서 실적 추정치도 앞으로 전망치를 변동시켜야 되는데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얘는 소위 이렇게 말할게요. 손이 안 탔어야지. 손때가 안 묻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게 된다면은 향후에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현재에서도 지금 저평가예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60%에 올해 60%의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았는데 그것은 작년 버전이고 올해 1분기에 수출액이 폭발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추정치에 대한 상향 조정 거기에 따른 목표가 상향까지 고려하게 된다면은 플러스 알파로 60% 이상의 기대 수익률까지 남아 있습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히알루론산을 원료로 해서 필러를 만드는 기업이죠. 이것은 제가 지난 몇 개월 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그때는 4분기까지 실적이 나왔고 올해 1분기 실적 그 리뷰를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러는요 보톡스하고 경쟁 관계는 아닙니다. 보톡스는 눈가에 있는 미세주름과 사각턱 뭐 이런 쪽으로 시술을 하는 거고 필러는 깊이 패인 팔자주름과 이마에 있는 깊이 패인 주름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좀 관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보톡스하고 필러는 경쟁이 아니다라는 건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이 히알루론산을 가지고 필러를 제조하는 원천 기술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료 의약품까지도 직접 만들어서 이 원료를 만들어서 원료 가지고 필러까지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필러를 각종 이제 전문 의약품 안과 용제, 점안제죠. 그리고 이제 관절에다가 주사를 하는 거죠. 필러도 주사고요. 관절 이쪽도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돼 있고 얘들이 휴온스 그룹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온스에서는 보톡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톡스는 휴온스에서 갖고 와서 상품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상품과 필러 그래서 같이 패키지로 해가지고 피부과를 공략합니다. 성형과랑 자 여기서 이제 필러는 제품이고 그래서 마진율이 좋고 톡신 보톡스는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상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러의 성장이 수익성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죠. 지금 최근에 수출액 증가폭이 가파르게 증가해가지고 지금 2023년도 기준 수출액이 벌써 21%까지 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로 아마 필러를 수출하게 되면서 수출 비중은 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분율에서 좋은 거는 원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됐던 어떤 그 투자 뭐 관련된 기업이 됐든 간에 5% 지분을 꼭 갖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야 될 오버행 이슈도 없다라는 것이 좋은 특징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일단 넘어가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재무 안정성 굉장히 우수합니다. 좀 방송 너무 길어지면 좀 지루하실까봐 오늘은 한 30분 정도 수준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17분 벌써 지났는데 앞으로 20분만 더 할게요. 네. 이 필러가 좋은 게 보톡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뭐 다들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젊어져요. 사실 이게 피부 처짐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러는 주름을 좀 제거하는 효과, 그리고 탄력을 강화해주고요. 이제 주사제죠. 그리고 모공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필러가 좋은 것은 이것은 영구적인 효과가 아니라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한 번 치료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 맞은 사람은 일주일 뒤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요. 근데 그 효과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이제 반감이 되기 때문에 효과를 보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시술을 받으시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교체 수요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신규로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좀 차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맞았던 사람들은 교체 수요에 의해서, 그쵸? 어느 정도의, 그, 현금, 계속 들어오죠. 이제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신규 수요가 더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상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런 구조적인 성장주들이 되게 투자 포인트가 좋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영구적이었다. 그러면 이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죠. 한 번 맞고 땡이니까. 성형수술처럼 한 번 수술하면 땡이니까. 그쵸. 근데 이런 피부과 소재 같은 경우는 보톡스도 그렇고 필러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제 맞아야 되는 것과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까지 더해진다면은 이제 우상향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피부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이 1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10%예요. 굉장히 대단히 높죠. 우리나라가 필러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은 최근에 성형외과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이징과 상하이 쪽에서는 소득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성장률이 연평균 우리나라보다 더 높죠. 15%. 이게 이제 1선 도시라고 하는데 2선과 3선 도시까지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피부과 성형외과들이 발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도 신규 수요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피부 안티에이징 관련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소득 수준이 높아졌을 때는 이제 미모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뭐 얼굴 가지고 뭐 먹고 사냐 그러는데 지금은 얼굴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중요시 됐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다. 자, 이게 지난해 이제 연간 실적까지 갖고 왔습니다. 2021년도까지는요, 국내 시장 중심으로, 이제 실적 성장을 했어요. 꾸준하게 성장했고, 202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 진출한 걸로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쪽에 진출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좀 올랐죠. 자, 그다음부터 2022년도부터 2023년도, 갑자기 수익성 개선이 일어났어요. 이게 투자 포인트예요. 왜 올라가느냐. 매출 증가는 당연하지만 매출 증가에 비해서 수익성 개선이 영업이익이 너무 크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령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연평균 매출액은 21%씩 증가했는데 매년 영업이익은 매년 38%씩 즉 매출보다 수익성 개선이 더 크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수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수출이 중요한지를 이제부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1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기대치를 충족했는데 영업이익이 이게 아쉬웠죠.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보다 높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왜냐면은 설비 보수, 지난해 얘네들이 설비 보수를 한 게 있는데 일부 라인에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게 좀 있고요. 그 1분기까지 이어진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를 위한 설비 보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1분기, 올해 1분기면 아마 그칠 겁니다. 오랫동안 할 수는 없으니까. 유지보수를 1년 내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 때 했던 게 올해 1분기까지 이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1분기에는 이제 그쳐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신제품을 출시하는 게 있어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복합 필요라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 시장을 노리는 게 있는데 이게 출시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연구 개발 비용이 조금 올라갔던 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잦아들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갔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전략 후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휴메딕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예요. 목표가 역시도 저평가예요. 목표가 자체도. 지금 업계에서는 지금 뭐 보톡스, 그쪽 뭐 증권가의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쪽 섹터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보톡스 쪽이나 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휴메딕스가 올해 1분기 때 분기 쪽입니다. 분기 성장 계속하고 있는데 무려 41%가 증가했어요. 수출액만 전년 대비. 하나씩 보겠습니다. 중국은 2021년도부터 그 전부터 진출을 해왔고, 그러면 이게 진출한 게 2021년도에 했으면 끝난 게 아니죠. 중국의 침투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각 지역마다 이제 침투를 하는 데 있어서 진출이 다 된 거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과거에 진출했던 효과가 지금부터, 그렇죠? 침투율 상승과 그쪽에 또 이제 이용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라크에는 2022년도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진출했던 효과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체 수요뿐만 아니라 신규 수요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우상향하는 흐름이 국가별로 나올 겁니다. 브라질과 중동 쪽은 지난해에 진출을 했어요. 인구가 좀 많은 데잖아요. 올라갈 거고 가장 인구가 많은 동남아시아에 올 지난해 하반기인가 이때쯤 진출했어요. 진출할 예정이다, 진출했다 이런데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때 일부분 나왔다라고 하는데 본격적인 이제 실적은 이제 그 뒤에 나올 겁니다. 동남아가 중요한 게 인구가 많잖아요. 이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그러면은 뭐 인도까지는 동남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뭐 인도네시아만 봐도 2억 8천만 명 인구가 뭐 베트남도 거의 1억 명 가깝고 그 위에 주변 국가 애들이 그러니까 아직 신흥국들이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좀 좋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고 러시아 쪽도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주변 국가도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신규 진출한 국가가 있고 그러면 이러한 흐름이 나오겠죠.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분기 때, 4분기 때는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이때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수요가 나올 텐데 했는데 기대 이상의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휴메딕스에 대해서는 지금 모멘텀이 살아났어요. 그동안은 이제 휴메딕스는 국내 내수 시장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수출액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 재평가가 다시 일어날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추정 실적도 달라지게 될 거고 목표가도 높아지게 된다는 논리예요. 왜냐, 이 제가 계속 좀 길게 얘기한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필러의 해외 판매 가격이 국내 대비 두세 배가 높기 때문에 마진율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뭐냐? 우리나라 아까 연평균 10%씩 성장한다라고 했는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지만은 그래도 15%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국내 시장도. 근데 해외가 좀 더 높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증권가는 지금 1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휴메딕스에 대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코멘트도 없고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 조정도 없기 때문에 실적 상향 조치가 일어날 거고 그에 따른 목표가 상향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테틱 기업, 화장품 기업 다 통틀어서 휴메딕스가 탑픽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전 종목을 다 전수 조사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부진했던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원료의약품 쪽에서 아까 원료의약품 쪽에서 얘네들이 이제 자체 필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유지보수 이슈가 이때 나왔어요. 지난해도 유지보수 이슈가 좀 4분기 때 있었는데, 지난해 4분기. 그래서 4분기 때 4분기가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2023년도가 이렇게 뚝 떨어진 겁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지금 이게 생산 능력이거든요. 매출액이 아니고 원료의약품 생산 능력이 뚝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지고 떨어졌던 이유는 공장 가동을 멈췄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1분기 때는 전년 1분기 대비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졌던 유지보수 이슈가 올해 1분기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큰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외부 환경에 의해서 실적이 부진한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회복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외부 환경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근데 이거는 내부 환경이잖아요. 아니, 유지보수 언젠간 끝날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설비 교체나 뭐 설비 튜닝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고, 매출에서 큰 차질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주력 사업을 봐야죠. 주력 사업은 어떻게 된다? 생산 능력도 높아지고 있고요.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도 좋아지고, 지금 PFS가 뭐냐면 이게 주사제를 얘기해요. 주사제. 그리고 이것은 그냥 앰플 이런 쪽이고. 그래서 이게 히알루론산을 원액으로 한 이제 필러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형을 주사제로 할 것이냐, 앰플로 할 것이냐 그 차이인데, 일단 주사제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 증가했고 생산 가동률까지도 증가했다. 그리고 앰플도 그렇죠. 생산 능력 증가, 그리고 가동률도 90%에서 92%까지 증가. 이 얘기는 이제 국내 쪽의 필러의 그렇죠. 수요가 증가했고, 여기다가 이제 해외 쪽은 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죠. 이제 이런 팩트를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향후 실적 전망치도 과거에 보수적으로 책정했던 것보다는 상향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품 있죠. 코스맥스 실적 추정치 다 상향됐고 목표가 다 상향됐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토니모리가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목표가도 크게 상향됐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 화장품주들이 대부분이 목표가가 다 상향됐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1분기 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그렇게 많이 살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수출 실적도 좋았는데 그 국내 시장이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국내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장을 안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증권가에서도 그 예측치에 그걸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전망치가 나오니까 앞으로도 외국인들은 계속 더 올 거고요. 중국이 단체 관광. 오늘 뉴스 보니까 그 명동에 있는 그 화장품 가게에 있는 점원들과 사장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사기 좀 그만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물건 강매하고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세트 제품을 하나 파는 것처럼 해놓고선 뭐 9개들이 세트를 한꺼번에 뭉텅이로 계산해가지고 텍스 프리를 했기 때문에 환불도 안 된다. 사기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국내. 사기꾼들은 중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인간들이 있네요. 얼굴 떡칠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얼굴에다가 그쵸, 똥칠하는 거죠. 그런 인간들은 네, 아무튼 좀 혼나야 되는데 경찰도 어쩔 줄 모르겠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미지가 안 좋으면 외국인들 다시 오겠습니까? 아무튼 명동이 문제예요. 명동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데가 또 명동이죠. 외국인 관광객들 메뉴판이 따로 있고 국내용이 따로 있고 덤탱이 씌우려고. 아무튼 네, 방금 그 뉴스 보고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자, 2024년도 이제 고성장이 전망이 되는데, 자 볼게요. 필러 쪽 보겠습니다. 필러 쪽은 이제 성장폭이 이게 전망치인데 전망폭이 상향될 것 같아요. 이게 기존 전망치입니다. 지금 수출 지역 확대 때문에 2024년도는 올해보다 31% 정도의 필러 매출 성장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더 상향이 될 거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전문 의약품도 이것도 이제 히알루론산 가지고 전문 의약품을 만드는데 이것도 이제 15% 이상 증가할 것이다. 안과용제는 성장이 그렇게 과거에는 고성장을 했는데 얘들이 뭐냐면 이제
CMO라고 그래가지고 위탁 생산을 해줘요. 제약사들이 저만제가 필요한 제약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ODM 공급을 해주는데 이게 성장이 약간 둔화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재정 적자가 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 제약회사들을 몽둥이 들고 지금 때려잡고 있어요. 왜냐면 쓸데없이 함량을 높여가지고 판매 가격을 높이는, 예를 들어 저만제 같은 건 하루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될 걸 10방울짜리 저만제를 일회용으로 집어넣고 그걸 고가에 판다란 말이죠. 그럼 그게 다 의료보험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제 좀 제재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확 내려버린 거죠. 보험 수가를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거래처 쪽에서 주문량이 갑자기 늘지가 않고 좀 둔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근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 지엽적인 이슈고요. 관절염 치료제는 전체 매출이 5%도 안 되니까 이 정도 증가할 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게 지금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요. 보시면 매출 비중 볼까요? 필러 가장 높죠.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진율도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것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전망치로는. 자, 아까 말썽을 부렸던 원료 의약품이 지금 생산 그 라인을 일부 중단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유지보수 이슈 때문에. 요것이 올해는 이제 회복이 된다 그래서 1분기까지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2분기부터는 아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유지보수 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대규모 화학회사도 6개월을 안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것 때문에 필러 생산도 영향을 좀 받았어요. 왜냐면 원료 의약품 생산을 좀 못하게 되면은 필러를 못 만드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 2분기부터 회복이 되면은 필러에 대해서도 뭐 괜찮아지겠죠, 앞으로. 자, 또 하나 이제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신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 헤파린 나트륨이라는 이것들을 원료 의약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를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혈액을 능고시키는 혈전 예방제인데 이게 전문 의약품 원료부터 시작해서 원료, 화장품 쪽 다양한 분야에 들어가는 바이오 의약품 원료예요. 근데 이 원료는 어디서 추출하냐면 이제 돼지 내장에서 추출을 하는데 전 세계 돼지들이 중국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헤파린 나트륨을 중국에서 수입해다 사는 비중이 90%나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그동안 잘 되다가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중국이 갑자기 2018년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매년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역별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걸리면 그냥 100%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원료 수급이 악화돼가지고 헤파린 나트륨 가격이 뭐 들쑥날쑥한 거예요. 원재료 가격이 그래버리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휴메딕스가 이것을 국내 최초로 이거를 제조할 수 있는 걸 이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식약처에다가 이제 했는데 올해 3월달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 업체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납품 조건 이런 거 따지고 있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이쪽이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 실적이 잡힐 걸로 보고 있고 회사 쪽은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서는 헤파린 나트륨 매출 그 시장 규모가 200억 정도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회사 쪽에서는 일단 첫 번째 국내부터 일단은 판매가 된 뒤에 그걸 레퍼런스를 가지고 해외 쪽에다가 수출을 하겠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쪽에 모멘텀도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은 뒤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제품을 여기 그냥 얘기할게요. 여기 나와 있네. 얘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강조하고 있는 게 필러 중에서 복합 필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복합 필러가 정확하게 뭔지. 근데 복합 필러 그러면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부분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브랜드 이름까지 줬어요. 벨펜이라고.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한 3, 4분기 정도 돈을 좀 썼어요. 이게 한 20억에서 40억 가량을 좀 사용을 했는데 3, 4분기에
많이 썼죠. 여기 이제 20억, 거의 이제 39억이니까 40억 정도 썼잖아요. 이게 이제 출시를 앞두고 나서 갑자기 연구 개발비가 증가를 했던 거고 그런 건데 지금 올해 1분기 때 좀 낮아졌죠. 그래서 2분기 때는 더 낮아지고 3분기부터는 좀 사라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는 연구 개발비부터 일단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용이 올라갔던 부분이 이제는 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에도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이제 출시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복합필러 벨펜은 회사 쪽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쪽에다가 진출하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을 많이 노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FDA 통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좀 오래 걸리겠지만은 뭐 이런 모멘텀도 있고 더구나 저는 이제 비용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비용이 떨어져야지 이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일단 당장 올해는 비용 감소에 따른 하반기 때 수익성 개선까지도 고려할 수 있겠다. 또 하나 그동안 얘네들이 제2 공장을 이때 만들었는데 이때 비용을 많이 썼죠. 이게 감가상각 비용입니다. 공장 짓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기계적 장치, 구축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감가상각비가 막 급증을 하게 되는데 기계장치하고 구축물이나 특히 기계장치 같은 경우 비중이 높은데 이런 것들은 사용 연수가 5, 6년 정도입니다. 5, 6년이 지나면은 순차적으로 그때 비용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를 비용 투자가 고점이 돼 있었고 이때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휴메딕스는 앞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에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근데 전체 비용 중에서 이 고정 비용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 비중이 32%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멸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미 소멸되고 있고 올해 1분기 때도 전년 대비 5%가 소멸이 됐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구조적으로 재무단에서도 이익 성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단에서는 지금 수출 증가에 따른 마진 개선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재무단에서는 감가상각비 감소 그리고 이런 비용 감소, 연구개발비 감소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올해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제가 다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다 샅샅이 훑어가지고 혹시 모를 악재, 제가 모르는 호재 뭐 이런 걸 다 뒤집었는데 뭐 이거 이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실적 성장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직 주가가 덜 올랐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예요, 바로. 이건 이제 아까 공장 유지보수 비용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거. 지난해 4분기가 뚝 떨어졌잖아요. 뚝 떨어졌잖아요. 이때 유지보수. 이 여파가 올해 1분기에도 일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 성장이 보통 이렇게 나면은 얘들은 이익 성장을 거의 한 20%씩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거. 근데 지금 업계에서도 지금 지난해 4분기 실적 이때 그 소뚜껑 보고 소뚜껑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자라 보고 놀란 가슴. 네, 아무튼 그래서 이 4분기 때 이 부진했던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올해 추정 실적을 분기 실적을 지금 추정치를 만들었는데 이것보다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지금 여기에는 수출액이 이렇게 1분기 때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뀔 겁니다. 아직 전혀 안 바뀌었어요. 1분기 실적 발표된 게 5월달 초반이었는데 마지막 리포트가 나온 게 4월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시장에서 전망치가 새롭게 수정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주가 상승이 일어나죠. 왜냐면 리포트가 나오면 또 뉴스 나오고 또 그러니까. 자, 연간 실적 전망도 수정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연평균 매출 성장은 18%, 16%씩, 영업이익 성장은 18%씩의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 EPS 성장은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EPS 성장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왜냐면 EPS는 PR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죠. 그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게 된다면 PR은 더 떨어지게 돼가지고 저평가 강도가 세지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는 흐름이 돼 있죠. 그래서 연평균 24%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10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고성장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소비재 쪽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프리미엄까지 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PR은 18에서 20까지 줘야 돼요. 이 정도면. 근데 앞으로 이제 실적 성장 전망치까지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게 24가 아니라 26, 27까지 연평균 성장률의 변경이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저평가 여부를 따져볼게요. 지금 필러 관련된 종목도 휴젤, 제테마, 바이오플러스,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가 먼저 올라갔어요. 휴메딕스가 먼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파마리서치는 거의 이제 적정 주가를 조금 남겨놓고 있고, 요 노란 게 뭐냐면 2024년도의 PR이에요. PR값, 여기 휴젤 23, 제테마는 아직 없고, 바이오플러스는 14.5, 파마리서치는 16.2, 근데 휴메딕스는 2024년도 추정되는 PR이 10.6밖에 안 돼요. 지금 화장품 회사하고 이 에스테틱 관련된 피부 소재, 보톡스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저렴해요. 원탑이에요. 또 탑픽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더 싼 게 하나 남아있죠? 더 싼 거. 퀴즈. 화장품 중에서 제일 싼 게 뭐죠 지금? 실적 성장 대비 제가 가장 싼 거? 그렇죠. 네오팜. 예, 오타라서 틀렸습니다. 네. 네오팜입니다. 급하게 쓰시느라고. 예, 그렇게 했죠. 네, 네오팜이 제일 싸요. 지금 현재. 상승률을 70% 남겨두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이걸로 좀 보겠습니다. 엑셀을 좀 볼게요. 주가 그동안 변경이 있으니까. 자, 휴메딕스를 좀 볼게요. 자, 지금 요 기업이 지금 PR이 지금 10.6으로 2024년도 더 낮아질 거예요. 아마도 목표가,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이제 높아지게 된다면 PR은 1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굉장히 싼 거죠. 지금 이러한 좀 저평가인데, 그래서 올해 지금 목표가라 삼으면은 원래 이렇게 24 연간 24%의 성장을 보게 된다면 PR을 얼마로 줘야 되냐면 19로 줘야 돼요. 19로. 19만 여기로 줘야 돼요. 여기. 근데 지금 목표 PR도 터무니없이 좀 낮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목표 PR을 16.7로 주면은 지금 상승 여력이 지금 한 58 정도 남아있는데,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가지고 원래 60% 이상이었는데 58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적 성장과 함께 목표가 상향까지 같이 일어나면서 이게 기대 순위를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보통 통상적으로 PR이 연평균 성장률이 24면은요, 할인율을 한 20% 정도 적용해서 100%가 아닌 80%를 부여하면은 19 정도, 19 되면 이거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기대 수익률이 80% 정도가 남아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 만약 목표가 상향되는 거는 뭐 시간 지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할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가가 가장 덜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뭐 막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이때 언급을 했었는데, 이때 언급을 했었죠. 이때. 아, 참고적으로 이거는 제가 회원분들한테 추천한 종목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셔가지고 주가 올라간다고 팔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예, 주가가 저희들은 목표가까지 이제 갈 겁니다. 심지어 내년도 목표가까지 고려해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게 19가 돼버리면은 팔 수가 없죠. 내년도까지 먹을 수도 있죠. 올해 80% 먹어도 괜찮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 54,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54,000원이면은 저 위입니다. 54,000원이면 여기에요. 54,000원. 내년도는 한 요 정도? 그쵸. 내년도 6만원 정도. 6만원인데, 목표가 상향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6만 한 3천원 정도.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4,000원 정도까지 보시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뭐 이런 흐름이지만 여기서 좀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저평가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지금 수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돼 있잖아요. 가성비도 좋고 뭐도. 그래서 화장품 수출이 지금 본격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트리거였거든요. 근데 휴메딕스가 지금 수출액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줄은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기대는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해외에 진출했던 효과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수출 지역이 증가하고 그쪽 지역 내에서 침투율이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당연한 거죠. 국내 내수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 담으시면 올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만 비중을 많이 갖고 가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도 많으니까 그런 종목 하나씩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오신 김에 오늘 저희 회원 방송이 있습니다. 회원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것도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구조적 성장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적이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에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실적이 반짝 올라가면은 주가 역시도 반짝 올라가고 끝나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고성장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장기 성장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화장품 쪽이 우리나라 의류하고 화장품을 갖고 이제 소비재라고 같이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품질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됐고, 이미 전 세계에서 화장품 수출액 우리나라가 3위예요. 미국, 프랑스가 1위, 그다음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 독일이 서로 막 3등을 서로 이제 뭐 경쟁 구도에 있는데,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유명하다. 특히 이제 가성비 쪽에서는 가격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의류 같은 경우는 아직 브랜드력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 명품 의류에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뭐냐,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반도체가 됐던 조선주가 됐던 화장품이 됐던 이 분야는요, 전 세계 시장에 내놔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이것이 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대중화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것이 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실적이 장기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도 괜찮고요. 그동안 보면은 매출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났죠. 코로나 때 한번 이렇게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은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왔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수익성 개선이 과거 대비는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최근 6년 동안 매출 성장률은 연평균 17%, 영업이익은 22%씩 증가를 했고요. 해외 쪽을 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과거의 성장률 연평균 27%의 엄청난 성장률을 보였잖아요. 앞으로는요, 지금 개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예, 중국이 이게 이제 신흥국가에 이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화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쪽은 이제 소득 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수요가 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이 앞으로 나올 거고, 국내 시장도 올라갈 거고, 국내에는 이미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해외 쪽은 개화되는 거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때 코로나 이후에 물류 대란 뭐 이슈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좀 이빨이 빠졌고요. 그다음부터 성장을 좀 유지하고 있죠. 앞으로는요. 앞으로 보겠습니다. 전망치. 중국은 앞으로 연평균 19%씩 성장이 일어날 것 같고요. 국내 시장 쪽에서도 연평균 13%, 아시아 쪽 전역 14%, 아시아는 인도 포함, 전 세계 인구가 아시아 쪽에 다 모여 있죠. 중국 제외한 아시아 인구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그쪽에서 연평균 14%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뭐 유럽이나 뭐 미국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지역적이라서 좀 뺐고요. 이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률은 꾸준하게 이러한 성장이 나올 거, 우상향할 것 같다. 그리고 순이익도 이러한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 연평균 18% 정도. 그러면은 지금 올해 예상되는 PR이 11.5예요. 그러면 성장률이 18이었으면은 목표 PR은 한 16.5, 17 정도 주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과거의 PR 흐름 봤을 때도 이 정도면 부담이 없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쪽 시장이 이제 개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 시장이 더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쪽에서의 성장 속도를 서로가 아마 겨루게 될 것 같다. 그쪽에 왜 지금까지 못했냐? 인프라가 없었어요.
그쪽에 인프라가 없었는데 그 인프라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가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이, 자, 성장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보다는 그다지 높지는 않죠. 그나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안정성, 실적 성장에 대한 확실성 있죠. 그걸 가시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불확실성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쪽 분야에서 탑픽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기업을 오늘 저녁 9시에 뭐 못 오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리포트하고 녹화 다 해놓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참 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